성적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7일, 정묘 세번째 기사 1493년, 명홍지 6년. 의금부의 사례기를 하남군 정승조와 전참판 김자정은 전임 호주에서 재용감에서 모물을 무역할 때 단지 31장을 시준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 1103장은 시준하지 아니하고 품질이 좋은 모물을 함부로 화매하였는데 실정을 알면서도 금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개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사선가는 대전에 의하여 마땅히 묵은 곡식을 서야 하는데 새 곡식을 제급하고 거짓으로 나라에 유익하다고 아뢰었으니 죄율이 정승조는 수범으로 결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하고 김자정은 수정으로 결장 90대에 도 2년 반에 해당되며 아울러 모두 고신을 추탈해야 합니다. 김연은 전임 재용감 부정으로서 관장하던 모물을 벌레가 먹어 훼손되고 털이 빠졌다고 칭탁하여 호조에 보고하고 화매하여 흥리인 권척으로부터 웅피 온해 1, 백자 세두, 대구 오미, 구지금으로부터 유반 둘, 호피 10장, 생선 8미, 이대로부터 유선 1, 생선 7미, 이수산으로부터 유시 10개, 생선 5미, 유막지로부터 아청단자, 감토 1, 면주 한필, 생선 4미, 중동으로부터 여이엄 소재 단자, 예피, 호피, 아우로 440장을 받았는데 값을 허락에 하며 자는 개장하면 13간, 신문, 인외니 유리 장 100대와 도 3년 그리고 고신을 모두 추털하고 장 안에 기록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시주는 나라에서 정한 시장 가격을 말한다. 1년 또한 3개월마다 경시서에서 본대 감찰의 입회 아래 장사치들을 모아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정하였다. 세종실록 110권에 보면 시준의 법은 물건의 시가에 따라 가격을 높고 낮은 것으로 평준하게 하며 민정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계장은 작물의 수를 모두 돈으로 따져 계산하는 것이다.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최고 사형으로부터 아래로 자자, 도, 유, 장, 태의 형벌을 가하였다. 성조실록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7일 정묘 네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과 사례기를 무릇 옥사를 청리하는 관리가 매우 심각한데 힘써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로 공정한 것이 아니며 몰래 사스러운 뜻을 품고 큰 죄에 대해 법을 굽히는 것 또한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금부에서 정승조가 선가를 새 곡식으로 함부로 준 죄를 추국하면서 먼저 선조에게 묻지 아니하고 갑자기 정승조 등을 형신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하께서도 모든 옥사를 신중히 의심하여 비록 미천한 신하라 할지라도 차마 가볍게 고신을 쓰지 아니하시는데 더욱이 대신으로 불리는 자이겠습니까? 율에 8이의 사람을 고신하면 합당하지 못하므로 여러 사람의 정거에 의하여 주의를 정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부에서 어찌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문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선조에게 묻지 아니한 까닭은 청탁한 실증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으이며 정승조를 형신할 것을 청한 까닭은 전하의 은명이 있을 것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 사사로움을 품고 법을 굽힌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 한 가지 일에 의하여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하의 위임하신 뜻이 없으니 청컨대 그들을 추국하게 하소서했는데 전교하기를. 선가에 대해서는 이래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모두 청탁하였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몹시 추운 때에 모두 형신할 수는 없다. 지금 조율한 죄를 살펴보건대 장 100대에 도 3년에 이르는데 비록 서인의 죄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하겠는가.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조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대제를 논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정을 밝게 하는 것인데 어찌 이래 관계된 사람을 형신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 끝까지 추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정승조를 불쌍히 여겨 범한 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가볍게 여겨 법을 굽혀가면서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선주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머무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공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이미 말의 단서를 발하였으니 끝까지 추국하며 실정을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실정을 밝힌다면 정승조의 죄가 어찌 사불이실 유례에 그치겠습니까? 전일의 신정은 차처벌 위조하였는데 일이 사유전에 있었음에 천청을 기망하였다 하여 중벌로 복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정승조는 사스럼을 끼고 나라를 좀먹었으니 죄가 신정보다 무거우며 기망한 자는 신정과 꼭 같습니다. 그런 바라건대 기망이 유래 비추어 상세히 논단하소서. 그리고 근부에서 스스로의 움을 품고 법을 굽힌 죄 또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대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관계와 종의 주인에 대한 관계는 사체가 한 가지이다. 종이 그 주인을 속였는데 주인으로서 노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관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지금 한항군이 죄를 지었다면 내가 어찌 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주는 노하였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기쁘다고 해서 사람을 은혜롭게 하지는 않는 것이니 비록 한낱 소민이라 하더라도 망령되게 죽일 수 없는데 하물며 일찍이 대신으로 대접받은 사람을 이제 죄와 때문에 죽이겠는가? 경등은 신정을 정승조에 비교하지만 이는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지금 사불이실 유를 참조하건대 기망한 뜻이 진실로 그 가운데에 있다 하겠는데 경들이 거듭 그 유를 엄하게 하고자 하니 장차 사형에 두겠는가? 또 근부에서 스스럼을 품고 법을 굽혔다는 증상을 내가 어디 어리석어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근부 당상은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두 사정을 끼고 나를 속였겠는가? 지금 만약 대간의 논박을 두려워하여 너무 각박한 데 힘쓴다면 후일에 패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9일 무제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허침과 사관은 헌남 홍안 등이와 쌀이기를 신등이 삼가 어스를 보건대 인주는 노하였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기쁘다고 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라 마땅히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지 인주가 얻어서 사설하게 할 바가 아닙니다. 정승조와 신정은 함께 공신이나 신정이 모반 바는 일신에 그치는 것으로서 정승조의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한 죄와는 진실로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신정에게는 이미 형신을 가하였고 또 극형으로 처치하였으되 정승조에게는 일과 관계된 사람과 아울러 형신하지 아니하였고 또 가벼운 법을 썼으니 이 어찌 법을 씀이 다릅니까?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끝까지 추국해서 정상을 밝혀서 죄가 과연 무겁다면 안율하여 주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먼 변방에 보내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 탐남하고 간사하여 기망하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신정의 일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신을 위조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할 일을 신정이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곧 상수하여 스스로 밝히겠다고 맹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언론을 받아들여 사사한 것이다. 경들은 신정과 정승조가 함께 공신인데 법을 쓰는 것이 같지 않다고 하니 내가 짐작함에 어긋남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군기시 직장 이극달 첨정 윤수천 사제감 직장 민효손 부종 김철손 제용감 참봉 송수정 한종 내자시 봉사 홍사순 판관 최옥명 내섬시 직장 최칭 부종 조소종 군자감 봉사 정인호 군자감 정광세 예빈시 봉사 김희 판관 우윤공 사섬시 직장 권헌 사섬시 정난순 서빙고 별세 임원선 별검 양윤은 얼음을 저장할 때 빙정 혹은 반밖에 갖추지 아니하였고 혹은 치수를 고르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은 허술하게 하였고 혹은 수량을 들어서 쌓아 저장하는 데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죄율이 장 8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예죄의 수교 이가에 모두 파직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85권 성종 24년 12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무신으로서 활을 능숙하게 쏘는 자를 가리게 하고 5편으로 나누어 후원해서 사후하게 하였다. 또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 한승부 판윤, 입직한 두 총관, 병조 여러 장수, 승정원, 홍문관에 명하여 활 쏘는 장소에 나가게 하였으며 술과 음악을 내려 먹이게 하였다. 사후하여 1등을 차지한 유담년에게 승마 항필, 2등을 차지한 박원종에게 아닥에 1좌, 3등을 차지한 이고원에게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평안도출도사 조국치와 평사 권세형이 이 산의 인물이 사로 잡혀간 일을 알면서도 곧바로 개문하지 아니한 자는 유리 결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털하고 먼 변방에 충분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여 아린바에 의하게 하였는데 단지 조국치만 먼 지방에 부처하고 장은 속바치게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성건등과 사례기를 수직을 설치해서 도적을 사찰하게 하여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인데 이제 갑자기 혁파한다면 도적이 끓이는 바는 없을 것이니 농사철 외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또 포도장이 비록 배단이 있다 하나 도적이 두려워할 끓이는 바가 있을 것이니 또한 사로잡을 수 있는 이치가 있을 것이며 이는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도장이 외방에 가면 배단이 있으니 보낼 수가 없다. 단지 수직을 폐지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여부를 영도명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후 대수의 의결할 사연은 아울러 서게 하여 취품한 연후에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천주사 서장검 방옥정이 문견 사건을 거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사건을 살펴보건대 그릇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그러한 것이다. 험불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올영합 사맹 토이토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1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정승조 등을 시추로 주회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승조의 잘못은 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법에 의해서는 마땅히 중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혹독히 추운 때에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체육되어 있고 정승조 또한 대신이므로 형추하기는 형편이 어렵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정승조가 범한 바는 대개가 이미 드러났으므로 시추 조율하는 일을 신이 전에 이미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전에 의논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지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정승조가 이미 복주하였고 지금 몹시 추운 때를 당하여 일에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 형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의금부의 사령바에 의거하되 단지 김자정은 외방부처하고 정승조는 먼 지방에 부처하게 하되 아울러 장은 속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1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윤탄이 치게하기를 목천현감 임원은 횡리엄하여 백성을 침해하고 또 일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청량현감 정숙선은 정신이 혼미하여 살피지 못하고 병들어 이 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하도록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타는 충청도를 안찰하면서 날마다 주색을 일삼고 엄난한 짓을 스스로 자행하였는데 그 자신이 이와 같으니 그 편출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1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성준이 치게하기를 본도의 남도 백성으로서 장차 북도로 옮겨가 살 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기 싫어하여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여 한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만나서 말하기를 도피할 계책을 꾸미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기도 합니다.
신이 생각해보건대 옮길 백성을 비밀리에 관리하여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성준이 말을 따른다면 인군이 스스로 먼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어떻게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속이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만약 도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있으니 어떻게 먼저 불신이 되게 하여 백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정교하기를 이 뜻으로 하서하여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아산 사람 제옥동 등이 강을 건너 뗄나무로 채취하다가 울적하게 사로잡혔는데 경원부사 김건희 이러한 말로 저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을 청하여 국위를 훼손시킨 죄와 아산문어 유파 경원판관 옥형 전우후 이양 평사 고원겸 절도사 원중거 등이 비여하는 데 삼가지 아니하여 사로잡히게 한 죄는 유리 장 100대의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시키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정훈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단지 이 아산이 비록 경원의 지역에 있다 하나 평소 방하는 일은 서로 통섭하지 아니하니 김건희 죄는 너무 무언 듯합니다. 또 변경에 작은 도둑이 있다 하여 절도사 우후 평사가 모두 죄를 받는 것은 또한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우의정이 의논한 바와 같다. 절도사를 이 때문에 죄줄 수는 없다. 단지 고은겸은 전에 원중고와 의주에 함께 보임되었다가 한때에 같이 편출되었는데 이제 또 죄를 지었으니 개최하는 것이 옳다. 아산의 방언은 경원부사가 서로 통섭하지 아니하니 김곤을 이와 같이 죄줄 수는 없다. 그것을 다시 전에 의논했던 재상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14일 갑설 첫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이 국마와 물소를 사육할 골프를 민간에게 나눠 정하면서 수납하는 것을 여러 아전의 손에 위임하니 부유하고 강성한 자는 뇌물을 주고 면제받으나 가난하고 잔약한 자는 한 바리의 풀을 가지고 겨우 일속을 채우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며 또 민간에서 날마다 잘게 자른 풀을 직납하니 그 외람됨이 한결같이 이해를 얻다. 또 여러 고을에서 매를 잡는 가자와 호랑이를 잡는 함정을 설치하였는데 불시에 접간하고는 함부로 지나치게 징속하며 인연하에 침탈하니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다. 경은 더욱 엄하게 검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15일 을하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어 야인, 소, 우대 등 10인을 먹이고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국정할 때 공로가 있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로 285억 원, 성종 24년 12월 15일 을하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익극균이 치게하기를 함안군수 강백진, 금산군수 이집, 함양군수 김준손, 창녕현감 박한주, 의흥현감 김수문은 청렴하고 신중하게 공무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로 280억 원, 성종 24년 12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가면에 거동하여 열모하였는데 이조판서 이극돈이 호종으로 인하여 입시하여다가 서게 하기라. 부장, 훈련, 습독관, 녹사로서 거관한 자가 현관을 지내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무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모두 경관으로 능력을 시험해 본 위에 외직에 서임하는데 이 부분 대전과 성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경관으로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은 시, 감과 여러 서, 오부의 주부와 통례원 인의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들 관직은 모두 직사가 없어 비록 1년 동안 능력을 시험해본다 하더라도 본래 재기가 없는 자는 반드시 이를 획득할 리가 없는데 하물며 몇 달 동안이겠습니까? 부장은 직사가 번거롭고 군정이 또한 나하나 40달 동안 에라야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데 하물며 무가 출신자는 모두 시강하게 하는 까닭에 녹사는 당초에 입석할 때 이미 이제를 시험해보고 그가 난 후 수령으로 취재할 때 사서, 일경, 율문, 대전 및 계본, 계목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관사의 주부인의로서 여러 달 동안 능력을 시험해 본 자는 더욱 숙달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신은 능력을 시험해 본 후에 외직을 제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직은 수가 있는데 근래에 반드시 능력을 시험해 본 후에 외직에 서임하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5, 60달에 이르니 사람을 임용하는 데 또한 방해가 됩니다. 조종조에서는 녹사로서 거관하는 자는 수령으로서 취재한 후 곧바로 외관에 서임하였으니 위의 관인들을 모두 전의 녹사의 예에 의가하여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대검과 홍문관을 의망할 때 계급이 상당한 자가 적어서 주의하기가 어려우니 만약 인기가 상당하다면 비록 계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주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자리에 있는 정승들에게 가부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낭천부장 녹사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직임을 지냈으니 이 또한 경직을 시험해보지 않고 외임에 제수할 수 있으니 이극돈의 아는 바가 옳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부족한 사람을 의망하는 일은 만약 특별히 명하신다면 가하겠지만 전조에서 마음대로 의망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직차가 상당한 자가 적으면 비록 산망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차가 상당하다 하여 임용하고 인기를 논하지 아니한다면 사람을 인용하는 데 방해로운 바가 있지 않겠는가? 이국도 내 말이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지만 다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 일은 단서를 열면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짐작하겠다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창컨대 황궁하신 후에 군사를 점렬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도총부와 함께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원 성종 24년 11월 10일에 정축 두 번째 기사 2조의 전교하기를 이후로 주의할 때 만약 인기가 상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직차가 상당한 자로서 임명한다면 마땅히 아뢰기를 인기가 상당한 자도 직차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주의하였습니다 하면 내가 마땅히 조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원 성종 24년 11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친히 열무하실 때 군사로서 골도 한자가 1700인이고 말이 없는 자와 말을 비인 자가 총 200인이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원 성종 24년 11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야인, 목당가 등 7인이 와서 도무를 바치다. 성조실록 280억원 성종 24년 11월 1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좌부 승지 권경우가 형조에서 초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상령의 관노 마학동이 칼로 관차 손쓰그리를 찌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의정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칼로 관차를 해친 것으로 유를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율은 그렇지만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다.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경우가 또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영암의 죄수인 백정 김산동이 백정 김내언동과 모의하여 그 처의 간부인 묘선을 살해하고 옷을 탈취하여 나누어 쓴 죄와 덕산의 죄수인 산호 막산이 죽은 정치상과 더불어 양인 김구질동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는 김산동, 김내은동, 막산 등은 모두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0억원 성종 24년 11월 1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균이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가야 할 일을 문왕은 감히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임금이 번거롭고 좀스러우면 신하들이 게을러져서 만사가 실패할 것이다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대강을 총괄할 뿐인데 만약 임시로 아문을 설치하면 비록 자질구레한 지필의 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품지하고 써야 할 것이니 너무 자잘한 데 손상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2급 빼는 대답하기를 대체로서 말한다면 그렇지만 고금의 일은 다르니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특징간 이 철견은 말하기를 아주 작은 일도 모두 정교를 받들어야 한다면 잣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규는 말하기를 만약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면 또한 상청을 번거롭게 하니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급 빼는 말하기를 횡간에 있어서는 아를 필요가 없지만 임시로 설치하면 아문에서 시기에 임하여 개품하는 것 또한 부득이한 것입니다 하고 이 철견은 말하기를 비록 임시로 설치한 아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해조가 있으니 상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이 자질구레한 일에 일일이 알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나 임시로 설치한 관사는 호조 또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아랫위에 시행하여야 한다. 또 조종조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급배가 말하기를 조종조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따라 아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다. 정은 유승조가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 백성들이 많이 굶주리는데 경기가 심합니다. 신이 헤아려 생각하는데 무릇 제희양 공상에 올리는 것 외에 그 나머지 조세는 각각 그 고을에서 수납하여 명년범의 곤궁을 진구하는 미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으니 진실로 진율할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국용에 수용되는 것이니 그 고을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호주로 하여금 경창에 미국이 많은지 적은지 헤아려 본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구황령을 조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은 국가의 너그러운 뜻입니다. 그러나 운반하는 시기를 잃어 혹 얼음이 열대를 당해 배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멈추게 되면 마침내 여러 고을로 하여금 와서 받게 되니 백성들이 모두 길에서의 수고로움과 양식을 메고 가는 괴로움을 꺼려 그 소득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농 이정의 손에 위임하였으나 끝내 받아가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징수할 때 소금 한 말을 조 두 말에 증거하니 이것은 국왕이나 백성들은 실제로 폐해를 받습니다. 잠깐데 신청년의 예와 같이 소금 한 말에 조 한 말을 수납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극배가 말하기를 특별히 소금뿐만이 아닙니다. 신이 전에 감사로 보임되어 백성의 고통을 두루 살펴봤는데 무릇 여러 고을의 창고인 미곡을 교활한 아전들이 용사하여 외람되게 거두는 짓거리가 이와 같았습니다. 또 소금을 주는 것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도로 그 값을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로 하여금 편부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또 아뢰기를 인구는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흉년이 따라들어 백성이 굶주려 울부짖으니 지금이 바로 백성의 근심을 걱정할 때입니다. 외래 영은 군신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백성이 굶주린 낯빛이 있는데 군신이 함께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청가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이 14년 12월 1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승지를 불러 말하기를 제왕의 정치는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게 하는 것이니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는데 유감이 없어야 가한 것이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반드시 굶주리고 고생할 것인데 그 까닭을 추구해보면 진실로 나의 양덕의 속지이다. 미리 진지할 방책을 마련해서 명년 봄의 구황에 대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얻지 못하는 바 같게 한 후에야 내 마음에 맞을 것이니 마땅히 곡진하게 하사하여 제도에 두루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1월 19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1월 19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사은부의 사례기를 김숙적이 전임 전주 판관으로 있을 때 부민과 더불어 법을 어기고 혼인한 죄는 유리 장 80대 고신 3등을 빼앗는데 해당하는데 단지 유지 이전의 일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김숙정이 미처 출제하기 전에 혼인을 의논하였다면 이 의율이 너무 무겁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혼인을 의논한 것이 비록 출제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임할 때 사유를 갖춰 취급한 것이 이 효도과 같다면 옳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6기 동안 성혼하지 않은 것이 또한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민과 혼인하였으니 어떻게 폐해가 없었겠습니까? 만약 사유전이 아니라면 마땅히 율에 의하여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혼인할 것을 이미 약속하였는데 법률에 구애받아 6기 동안 기다린다면 혼인의 시기를 잃게 될 것이니 나이 많은 처녀로서 비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에게 관해서 혼인 비용을 주는 것은 이러한 배단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민의 집에서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해될 것이 있겠는가 하였는데 정원의 사례기를 부민과 혼인하는 것은 명백하게 율문이 있으니 김숙정은 마땅히 이 율에 따라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주 한승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선종 24년 12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 홍흥이 아뢰기를 충청도 태안군의 안팎사에서 해마다 수륙제를 베푸는 것은 조전선이 항해하며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미를 여러 고을에 나눠 정합니다. 하지만 도내의 주군이 모두 견실하지 못하여 외인의 연양에 드는 비용도 오히려 갖춰 바칠 수 없는데 하물며 허황된 일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차관대 그것을 협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폐지하면 과연 폐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장년 김수동이 아뢰기를 그 비용의 많고 적고는 좋게 논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롭지 못한 일을 폐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날 백성이 많이 익사하기 때문에 수륙제를 베풀어 비는 것이다. 그러나 항해는 이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바로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삼가고 상가지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런데 수륙제를 베푸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니 김수동이 말하기를 상교가 매우 합당합니다. 단지 곡식만 허기할 뿐만 아니라 이해에 관계됨이 없습니다. 하였다. 홍흥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감사로 있을 때 보은현 속리사의 중이 본사의 전세를 거두면서 함부로 외람된 짓을 행함으로 신이 장차 형신하고자 해 사유를 갖추치게 하였는데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 중의 무리가 국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대전의 형전에 중을 가두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에 이르렀으니 대전에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하여 속리사의 주지를 혁파한다면 다른 들의 주지 또한 반드시 스스로 근신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이 세인이 아뢰기를 중의 무리를 사대부의 예로 대접할 수는 없으니 장관대 감사로 하여금 아뢰지 말고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을 가볍게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비록 계문하여 수금한다 하더라도 어찌 미치지 못하겠는가 하자. 김수동이 말하기를 대전의 미편한 곳은 진실로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송록은 지금 바야흐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이겠습니까? 송리사의 주지는 또 대전에 기재된 바가 아니니 이제 그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한 것으로 인하여 주의를 구성하여 혁파하고 또 사사전은 점차 속공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무로 임금이 말하기를 바르지 못한 도를 엄하게 금하는 것이 나의 큰 뜻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혁파하지 못하였었다. 만약 심한 자가 있으면 감사의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 하니 김수동이 말하기를 상상께서 바르지 못한 도를 승상하지 아니하심을 신등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문을 모두 주멸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유죄한 것으로 인하여 점차 혁파한다면 위전 또한 이에 따라 속공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정도의 일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홍흥이 말하기를 지금 보건대 중의 무리들이 하는 일이 불법한 것이 많은데 이는 국가를 기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도를 위하는 자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상께서 비록 승상하여 받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관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의 뜻을 모두 알겠습니까? 또 이들의 새마다 수납하는 소금의 수량이 몹시 많아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는데 상상께서 어떻게 그 폐해를 다 아시겠습니까? 이 절의 중들이 함부로 외람되게 한 일이 비록 사유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추국을 마친 후에 어떻게 조처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추국을 마치고 복초를 얻어내었다면 비록 유지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으로는 환속시켜야 할 것이다 했다. 김수동이 말하기를
중의 무료로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한다는 수령이 비록 주의를 다스리고자 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도망쳐 숨기도 하여서 실정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 세인이 말하기를 대전에 기재된 바 일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고치는 것이 진실로 어렵겠지만 이 주문은 관계된 바가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 하나가 함부로 외람된 짓을 하였다 하여 갑자기 대전을 고치는 것이 없겠는가? 법을 받드는 자가 그 도리를 다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했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경련의 강요는 이익됨이 매우 많은데 근래에 오랫동안 경련을 패하였으니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합당하다. 단지 고질병으로 인해서였을 뿐이니 실적이 나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향사례는 3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어진 자는 참여시키지만 어질지 못한 자는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향인들이 이로써 영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가대 거듭 밝혀서 거행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특징건 성현이 아뢰기를 세자의 서연에서 대학 집주를 또한 진강하게 하는데 신이 생각하는데 집주는 한만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바 뜻이 다르므로 진실로 물리에 크게 동달할 자가 아니면 그 귀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청가대 집주를 강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흥은 홍응의 아우인데 성품이 방음하고 정직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롭게 범하지 못하였다. 홍흥이 일찍이 자리에 서간을 두었는데 홍흥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추었다. 홍흥은 이러는 것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물리친 후에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꺼려 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80억 성종 24년 12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0억 성종 24년 12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0억 성종 24년 12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서른군 한칠에 가와 쌀이기를 회례의 연을 정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신은 연양에 드는 비용은 외방고우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중의 제사에서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원일은 군신이 함께 연회하는 성대한 것입니다. 또 회례의 연을 폐하고 양전에 풍정을 올리는 것 또한 미안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관이 아니나 마음속에 품 바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올해는 백성들이 지극히 비난하다. 인구는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니 백성이 굶주리는데도 임금이 혼자 즐기는 것이 옳겠는가? 영의정 또한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정지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일이 되면 반드시 그 어버이에게 헌수하는데 하물며 임금이겠는가? 다만 양전에서 회례연을 정지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연회에 나아가지 않으실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아뢰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14년 12월 20일 경제 다섯 번째 기사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 대간을 명수하여 상령의 관노 이임 막동이 관찰을 칼로 상해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노사신연호 한치영 정괄 정문영 요제 신준 노공필 상해한 신주 김극검 신종허 허침 정경조 조위 김극류 이득승 허계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막동이 범한 바는 과오로 용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정이 매우 포악하고 사나웠고 유래 정조가 있으니 유래 의가여 저조해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고 이극동 굳히고는 의논하기를 막동은 이미 본역을 위배하였고 또 관차에게 한가에 칼로 상해하게 이르렀으니 죄를 범한 정상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또 유래 정조가 있으니 살릴 도리가 없을 듯합니다. 단지 막동의 죄는 살인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근래의 강도와 살인으로 강상을 범하여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 외에 이러한 유의 사건을 들어 감사된 자도 있었으니 해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소서 하고 이균, 김수동, 강형, 유인홍, 홍한, 유승조, 이세인은 언언하기를 막동의 재산 유래 의가에 과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마땅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은 살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형의 포박을 풀어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패도로 뽑아 먼저 그 보성을 자르고 또 관차의 어깨를 찔러 위협했던 것이다. 만일 살인하고자 했다면 무엇 때문에 먼저 그 포박을 풀었겠는가?
죄가 죽는 데 합당한 것이라면 어찌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는가마는 만약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에게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니 다시 묻도록 하라 하자 노사신능이 모두 아뢰기를 이 사람이 범한 자는 율에 꼭 들어맞으니 전하의 호생지득이 비록 지극하나 이 사람에게는 목숨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곳저곳에 토닥했던 실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였으나 유지가 말하기를 신이 처음에는 이국돈의 의논을 같이 하고자 했으나 정률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이 의논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상교가 연장합니다. 이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성상께서 결단하시기를 달리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 하였다. 이 사람이 비록 이곳저곳에 투탁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죄를 의논할 수는 없다. 그 실정을 추구해보면 그 형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 목숨을 구제하는 도리를 베풀고자 한다면 이 사람을 버리고 누구가 되겠는가? 특별히 감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상옥은 동자 토 등 7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김숙정이 부민과 혼인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라. 비록 전에 이미 혼인할 것을 정략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그 고을이 수령이 되었다면 진실로 이념하여 기를 넣어주어야 마땅하니 비록 여러 해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저 법을 지킴에 있어서 마땅히 금석과 같이 굳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 집안의 일로 국가의 법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정과 김문은 의논하기를 수령과 부민이 혼인하는 것은 율문이 있어 검하고 있으니 비록 이전에 정략하였다 하더라도 제수한 후에는 진실로 사연을 갖춰 이념함이 마땅한데요. 어떻게 부민과 공공연하게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정훈의 사령바가 법에 의하여 상세하니 훗날 이와 같이 범하는 일이 있으면 또한 당연히 저주해야 합니다 하고 정문영 신주는 의논하기를 부민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는 것을 금지하면 율의 정조가 있으니 거듭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수령이 부민과 혼인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비록 금법이 없다 하더라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누가 그 불가함을 모르겠습니까? 혐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범하였으니 매우 식견이 없습니다. 정은의 사렘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신준 노건필 성근 성현은 의논하기를 수령이 부민과 혼인하는 것은 진실로 폐단이 있습니다. 비록 법으로 범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율이 명백하게 금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출제하기 전에 정략한 자가 있다면 모름지기 사유로 가치를 계달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수령으로 환차한다면 혼인한 데 시기를 잃지 않을 것이고 인정과 법에 모두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김극검, 신정옥, 정경조, 조위, 김극류, 이덕순, 구치곤,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율문의 부민의 부녀자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지 못한다고 하였고 자손, 아우, 조카 등 집안 사람이 장가드는 것 또한 과제한다는 법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정략한 것으로서 혼인하도록 허락한다면 속이는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한결같이 율문에 의하여 검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제도 관차사에게 하사하기라. 향사를 베푸는 것은 곧 옛날의 제왕들이 예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풍화를 깊이 존중한다는 유의이므로 올해 이에 절묵이 상세 기재되어 있다. 내가 일찍이 태궁에서 관사하고 인하여 제도에 유시하여 때대로 거행하게 하였는데 더근데 근년 이래로 용렬하고 속된 관리가 여사로 보고 폐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따라서 규철하지 않는다고 하니 옳겠는가? 이제부터 경들이 순선할 때 응당 시행할 시기가 되면 모름지기 자신이 먼저 시행하고 9년에 권면하라. 그리고 행례한 후에는 모두 경에게 신부하게 하여 규철하는 데 빈거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자신이 그들을 굶주리게 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여 위로 부모를 섬기는 데 족하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는 데 족하며 풍년이 들어 평생 동안 배불리 먹고 흉년이 들어도 죽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왕의 정사이다.
우리는 장마와 가뭄이 서로 잇따라 곡식이 여물지 못하여 흉년이 심해서 백성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을 추구해보면 진실로 나의 소치이다. 제도에서 신롱하였으니 주군에서 흉년에 대비하는 정사를 진실로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봄철에 진구할 때를 기다려 필부로 하여금 모두 부양할 수 있어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한 후에야 내 뜻에 적합할 것이다. 경은 수령들과 더불어 무릇 황정에 관련된 일이라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힘써 10분 포치에서 어느 고을 어느 면의 몇 호가 실롱하여 지금 이미 먹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먼저 진대해야 하며 어느 고을 어느 면의 몇 호가 다른 고을에 비하여 조금 낮지만 또한 어느 달 어느 날부터 진대해야 하며 어느 고을이 비록 실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년이 들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언제부터 진대해야 하며 어느 고을이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므로 진급할 필요가 없으며 모맥이 성숙되기 이전이니 어느 고을의 백성들은 마땅히 창고의 곡식 몇 석을 써서 진대해야 하며 바야흐로 경작하며 농사에 힘써야 할 시기야 먹을 양식은 마땅히 일이 한간날보다 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정도를 같이 헤아려 가주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1일 신사 5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금년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곡식을 저축한 자가 대개 적기 때문이다. 무릇 환상에 있어 허약한 자는 관차에게 위협을 받아 먼저 바치고 강성한 자는 고의적으로 세월을 지체하여 행여 경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올해는 지극히 흉년이 들었으니 그 경감하는 일을 호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보다 전에는 오래된 환상만 경감하였을 뿐 그 해의 환상을 경감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해 올해를 논하지 말고 단지 호주로 하여금 경감해 줄 것을 상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1일 신사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개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단성에 사는 공천 1000년은 모두 물가에서 살았는데 금년 6월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나자 물이 흘러넘치는 바람에 온 집안이 표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그 처자를 버리고 어미를 얻고 나왔으니 그 효승이 가상합니다. 청와대 대전에 의가에 면포 5필을 주어 권장하소서 했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보통 사람이 인정한 처가 먼저이고 어미가 나중인데 천년의 일은 진실로 가상하다. 이 상이 너무 박하지 아니한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그 처자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 어미를 구한 것은 그 효승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니 법에 있어서 정문복호해야 마땅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면포 20일을 상주고 복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최수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영의정이 이급배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회례연을 정지하도록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신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곡을 보건대 비록 여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한 흉작이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연에 견줄 것이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니 그 행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윤필상이 말하기를 최수의 말은 대체로 옳습니다. 단지 흉년에는 연락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구는 마땅히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고 백성의 즐거움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회연을 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세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한나라 때에는 입춘에 관대한 조칙을 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인군의 정서는 사시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나 봄 기운은 만부를 발량하게 하니 내가 천시에 순응하여 가변주에 관계된 사람들을 풀어주고자 한다. 그것을 오늘의 경영 재상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연필상 채수 허계가 아뢰기를 이 일은 한사 원령에 모두 실려있고 지정 조국에도 실려있습니다. 입춘에 행춘 어사를 나눠보내어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게 해서 시행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간 유호인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기자묘를 보니 담장이 낮은 데다가 사우가 기울어지고 누추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반드시 전화를 하면 또 우리 동방에서 만세 인륜의 교화가 모두 그의 힘입니다. 해마다 때때로 제사를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묘의 모양이 저와 같아서는 바라보기 엄정하지 못하니 청컨대 평양으로 하여금 수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유호인이 또 아뢰기를 역대의 제왕은 모두 선대의 능미를 수치하였습니다. 고려의 태조와 같은 분은 사만을 통합하여 그 공덕이 견줄 바가 없는데 능침의 잡초가 우거져 덮이고 사방에서 경작하여 침범하니 더욱 채무가 없습니다. 청가대 경작을 금하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금하는 법이 없는가?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니 유호인이 말하기를 신 또한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현사 대부로서 후사가 없을 것 같으면 그 구롱을 지키지 못하여 경작하는 자가 끓이지 아니하니 신은 명사의 분묘 또한 경작을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대의 능실과 명사 대부의 분묘가 있는 곳을 제도에 물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유호인이 말하기를 이재현은 전조의 명현으로서 그 자손이 조정에 가득합니다. 신이 덕건대 우봉현 도화촌에 이재현의 분묘가 있는데 불이 우거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자손이 없다면 반드시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신은 이것이 교화에 관계되니 수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말한 바가 매우 합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많으면 또한 두루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자 유호인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와 같이 한다면 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장차 반드시 이를 좇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교하기를 지금 덕건대 죽은 수군 목자 및 모든 양민으로서 본역을 괴롭게 여겨 사천으로 투속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드는 죄가 비록 명갑에 있다 하나 양인으로서 사천으로 투속하는 자와 양인을 천인으로 만드는 자가 시위를 문란시키고 있다. 그 동무하여 그나 마음을 써서 분간하지 아니하여 잘못 판결한 관리들의 죄를 다스리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0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왕자와 부마의 간호들이 그 주인과 자기에게 관련이 없는 사성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위세에 의하여 입송하는 자가 들어있으니 만약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경우 그 입송한 근본 원인을 상세히 추획해서 자기에게 관련이 없으면 수금한 후에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여덟 번째 기사 의거부 형조 병조 사헌부 사관은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입춘에 동교에서 연기하며 덕을 베풀고 명령을 온화하게 하고 경사를 시행하고 언어를 베푸는 것은 옛날의 제왕들이 시절에 순응하여 명령을 시행하는 일이었다. 지금 바여러 범위 하청에서 초목과 군생이 모두 스스로 즐거움을 갖는데 혹 최루에 빠졌으되 인정과 법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장량하여 소방하고자 생각한다. 국가에 관계된 외에 도형, 유형, 부처, 충군, 정령 및 일체 현재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분류하여 베껴 써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아홉 번째 기사 병한도 관찰사 이직에게 하사하기를 기자묘의 담장과 정자 각 등의 높낮이 길이 너비를 자세하게 자로재어 그림을 그려 올려보내도록 하고 담장은 벽돌을 구워 개축하도록 하라. 또 담 안에 벽돌을 쌓는 것과 정자 각을 정제하고 개구하려면 몇 명의 인부로 며칠 동안 역사를 마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들어가는 물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2일 이모 열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돈의 어느 고을에 전조의 어느 왕의 능실이 있는가와 평소 경작과 벌세를 금하는 일 및 자손의 수호하지 않은 명현의 분묘를 모두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강형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두 사야문은 도주와 혼인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관을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것이니 국위를 손상시키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특송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계를 붙여보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임금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특송이 한다면 서계를 붙여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어량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외인은 본래 내지에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관찰을 상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조짐이 장차 우리 백성의 전지를 빼앗고 기회를 보아 헌단을 만들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만약 일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틀을 당하여 주관을 보내어 도주가 어떻게 처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뿐이다. 하니 헌납 홍한이 아뢰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국위가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비록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국위를 손상시키겠는가. 외인은 우리나라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데 이르겠는가 하였는데 지사 노공필이 말하기를 도주와 사야문이 혼인을 맺었으니 혹 듣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오랫동안 도주에게 사신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조관을 보낸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는데 노공필이 말하기를 도주가 명예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사신을 보낼 뜻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듣지 않겠는가. 저도 마땅히 사인을 보내어 물어볼 것이다. 함으로 특징한 송명이 아뢰기를 신은 서계를 특송하여 붙여 알리게 하되 다르지 않은 후에 조관을 보내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홍한이 또 아뢰기를 왕자군과 부마의 저택이 크고 장려함이 제도에 넘으니 청근대 감손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제도를 감손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는데 그대는 더 감손시키고자 하는가 하자 홍한이 말하기를 신은 단지 사치스럽고 큰 것만 보고 감손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마와 여러 군이 그 장려한 것이 수가 몹시 많으니 시종 여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제도에 맞게 하였는데 또 고친다 하면 그 고치는 것이 한정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강형이 말하기를 신의 외조부 의성군의 집은 효령대군이 살던 곳인데 그 제도가 낮고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과 옹주의 저택은 장려함이 정도를 지나치니 그 제도를 헤아려 감손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높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이미 고치게 하였는데 지금 말하는 바가 또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홍한이 또 아뢰기를 관하와 내 농작은 모두 헛된 일로서 그 폐단이 진실로 많습니다. 관하는 여러 일이 이미 갖추어졌음을 정지할 수 없지만 내 농작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단지 간략하게 베풀면서 승부를 겨루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을의 상중하가 있었으니 시기에 임하여 체결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재상과 대간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대마도에 통요할 서계는 마땅히 특송에게 붙여 보내야 할 것이며 따르지 않은 후에야 조관을 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했는데 내 뜻은 그렇지 않다. 특송에게 붙여 보내고 따르지 않은 후에 조관을 보내어 반드시 따를 것을 기획한 것 또한 형편상 어려운 것이다. 또 조관과 특송을 보내었는데도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국위를 훼손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여전히 의욕을 풀지 못하겠다. 나의 뜻과 대간의 말을 가지고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5권 성종 24년 12월 2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원증거 등의 주의를 정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여러 사람이 사로잡힐 때마다 문득 병사들을 죄준다면 미편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일에 조국치, 권세형 등이 또한 군인 2명이 사로잡혀 간 것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데 지금 만약 논하지 아니한다면 신은 죄는 같되 벌은 달라서 대체 어긋나는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고은겸을 개최하는 일은 상교가 연당합니다. 그리고 김건의 이런 신이 본도의 형세를 알지 못하며 감히 억제가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절도사가 주장으로서 수비하는 데 삼가지 아니함으로써 인물이 사로잡히게 가게 하였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 은금은 개차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경운의 경계 안에 있으니 인물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경운부사가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통섭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율에 의가에 시행하소서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고 은겸은 채차하는 일은 상교가 연당합니다. 다만 근래에 평사가 된 자들은 대개 하류인데 어떻게 운주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병주로 하여금 사람을 가려서 차견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건희 죄는 신이 진실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산에 급한 병고가 있는데 경운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면 죄를 받으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래 서로 통섭하지 않는 데다가 아산에서 스스로 관장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경운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가학구자에서 인물이 사로잡혀감에 따라 본진의 관리가 죄를 받은 전례를 다시 상고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원중구와 김건희 인물을 사로잡혀 가게 한 일은 전에 의논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고은겸과 김건 등의 일은 상교가 연당합니다. 다만 한두 사람이 사로잡혀 갈 때마다 문득 절도사와 우후에게 죄를 준다면 장차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개하기를 원증거는 부임한 날이 짧으니 용삼이 마땅하고 하다. 그리고 아산이 비록 경운의 지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통섭하지 아니하니 김건과 옥경을 요리에 의가해 과다라는 것은 애매한 듯하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으니 장을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모두 빼앗도록 하라. 고 음경과 이양은 평사와 우후로서 평소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김건의 예의에 의거하여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2급의 윤호, 허정, 한치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그러나 이양과 고은금의 죄는 옥형과 김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도 백성이 저들의 지경에 몰려들어갔다가 사로잡혔을 때 우호와 평사의 죄를 다스린 전례를 해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